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밑작업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세하는 방법 큰 거 한 방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세금 이야기 똑세입니다. 세금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똑세,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절세 시작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문의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세무법인 유조희 대표세무사님 모시고 종합소득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유조희 대표세무사 유희종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죠? 네, 종합소득이 있으신 분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에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고요. 2012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개인 사업자에 한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19년도에 대해서 2020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 거고요. 조금 전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하고 좀 다른가요? 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저희 편의점 업주님 같은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돼서 15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당초 5월 말까지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그 뒤까지 연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좀 크신 분이네요. 네, 15억 원 이상이면. 네, 그러면 뭐 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네, 성실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특별히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사업자에 대해서 그 성실신고 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시면 5%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등의 협력 의무를 미이행하셨기 때문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가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그 성실신고 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의 징계 등 그 신분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사업자분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에 대한 이제 그 보완책으로 그 성실신고 사업자분에 한해서는 의료비, 교육비가 공제되고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일부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크니까 성실하게 제대로 법인 못지않게 신고를 잘 해라라는 취지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매출이 성실 사업자에 해당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매출이 크신 사업자분들은 그 저희가 그 세율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의 일대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매출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출이 클 때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종합소득세 계산은 크게 이제 소득을 이자, 배당, 저희 편의점 업주가 운영해서 받아들이는 소득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요. 이러한 1년간의 소득을 총 합산한 소득을 이제 종합소득으로 저희가 신고 대상 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1년간의 이러한 소득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란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홈택스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는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러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제 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과세 표준에서 그 소득세에서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 여기서 세액 공제 항목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그 납부한 세금을 차감을 하면 5월 31일 날 납부하실 최종 세액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제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주님들이 잘 챙기면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칸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1년간 이제 그 편의점 업주님들의 그 전체적인 소득 내역을 조회하시게 될 텐데요. 그러한 소득 내역을 이제 기장하고 계신 세무사에게 전달을 하시면 그 신고할 때 그 누락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출력하셔가지고 전달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도움 서비스의 여러 가지 서비스 항목 중에 조금 의미가 있다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3년 동안에 이제 신고 소득률에 대한 추세를 안내를 특별한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매출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소득률이 하락을 한다고 보신다면 향후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나 또는 국세청에서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할 때 그 선정될 가능성이 다른 사업자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 아까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떻게 국세청에서는 내 소득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국세청에서는 그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자료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2번 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자료를 가지고 있군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통하는 부분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한테 지급할 때 다른 사업자, 상대편 사업자는 그걸 비용 처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비용 처리를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는 자료도 동시에 국세청으로 다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1년간의 총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이런 홈택스에 구축을 해놓고 그런 구축된 자료를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서 그 소득을 수취하신 분에게 안내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지 몰라도 다 취합이 되니까 꼭 보시고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밑작업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절세하는 방법 큰 거 한 방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네네. 그 첫 번째부터 한 4가지 준비는 사실 해왔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저희가 전년 뭐 매출액 3억이 넘으면요 의무적으로 기장을 해서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요. 이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가산세가 20% 부과가 되는데요. 대표님 아까 이제 기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기장하면 사실 알 듯 말 듯 해요. 기장이 뭐죠? 네. 기장이라는 것은 이제 영수증 등 증빙 자료에 의하여 거래 사실을 장부에 일일이 건당 이렇게 기록을 하는 어떤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매출이 이제 3억 원이 안 되는 사업자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기장을 해가지고 그 신고서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게 되면 이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를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절세네요. 그렇죠. 따라서 기장을 하는 것부터 이제 절세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장을 해라. 이제 두 번째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이제 그 신규로 세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첫 해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가 많죠. 그렇게 적자가 발생될수록 더욱더 꼼꼼하게 기장을 하셔야 하는데요. 적자가 나도 기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적자가 난 거를 기록을 해놓으면 그 나중에 이제 이익이 다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적자 난 거를 이익하고 상계해가지고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또 그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봐왔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나중에 이제 자금의 여유가 생기시면 그때 내셔도 되니까요. 따라서 이런 사업 부진이나 사업 초창기 때 또는 어떤 적자가 발생할 요지가 있었을 때는 더욱더 꼼꼼하게 이제 기장을 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적자가 나서 결손금이 생겼다. 근데 내년에 그 다음에 이익이 났다. 그러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세를 줄여 나간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감가상각비나 대손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 이제 현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 같은 게 세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이러한 거는 이제 기장을 해야만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세무사에게 맡겨주시면
그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 지금 해주셔서 감가상각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비품을 사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금으로 직접 내가 돈을 뭐 이렇게 지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기장을 해야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기장을 한다는 의미는 네. 그 전부 다가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네네.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를 하는데 그 한도를 계산하는 과정이 조금 일반적으로 쉬운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맡기시는 게 조금 편하게 그 업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네 번째 저희가 그 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법이 정한 율에 따라 가지고 신고나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법이 정한 율은 이제 단순 경비율은 93.7%를 편의점 업주에서는 이제 경비가 이 정도 드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100으로 봤을 때는 거꾸로 소득은 이제 그러면 6.3%로 잡혀 있거든요. 저희가 봤었을 때는 기장을 하게 되는 것보다는 이제 단순 경비율을 통해서 신고할 때 세금을 약 20% 이상 더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낸다. 네. 따라서 저희들이 기장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본 만큼의 정확한 세금 계산을 통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을 하면 기장을 했을 때, 기장을 안 했을 때보다 한 20% 최대 그 정도까지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럼 다섯 번째는 이제 증빙 서류를 기장을 하실 거면 이제 증빙 서류를 제때 챙겨야 되는데요. 증빙 서류가 없으면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요. 증빙 서류를 제때 챙겨놓지 않으면 분실이 돼서 세무신고 시 또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증빙 서류가 챙기시기가 좀 어려우면 신용카드 사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잃어버려도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다 비용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비용 처리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적격 증빙 서류를 받지 않으면 이제 2%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전년 3억 원 이상인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해서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러한 적격 증빙 서류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네. 3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우리 보통 간이 영수증 이용들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 건가요? 3만 원을 넘어서 만약에 간이 영수증을 받으시면 그때는 안 되고 2% 가산세를 가산세를 그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카드 사용이 일반적으로 가장 사용하시기 편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일곱 번째는 이제 이러한 증빙 서류는 법적 의무 보관이 5년간 사업자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5년 동안. 이런 비용을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관 의무도 있어야 되겠죠. 이제 조금 전에 그 기장을 하면 절세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그만큼 또 뭔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종합소득세에도 가산세가 있나요? 네네.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첫 번째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도 없고 가산세도 또 부담하게 되는데요. 의무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 신고 불성실이나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보고 불성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가산세는 사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만약에 그 거래 금액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0.2% 가산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 개시와 동시에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시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가서 사업용 계좌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에 반드시 올리시고 혹시 내가 하지 않으면 대리인한테 꼭 올려달라고 좀 부탁을 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꼭 사업 개시와 동시에 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그 가산세가 이제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이 신고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있고 이제 신고를 하신 분이 이제 수정해가지고 가산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 시간 내에 그 신고했을 때 가산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데요. 무신고하신 분이 기한 후 신고했었을 때는 1개월에는 50%에서 20%까지 가산세 감면이 되고요. 신고하신 분이 수정 신고할 때는
90%에서 10%까지 네. 예, 가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빨리 가급적 빨리 신고를 해라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신고를 먼저 하신 분의 가산세 감면 혜택이 크시기 때문에 네. 어떠한 경우든 납부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꼭 신고를 먼저 해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팁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